이번 시간에는 육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육친의 또 다른 말로는 십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물론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자에서 보시다시피 6개 친할 친자죠. 이 한자는 친할 친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외에 친족, 친 이렇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나 친한 6부류의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장성해서 배우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친구, 동료, 또 형제, 자매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예쁜 자녀들이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 이렇게 육친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를 두고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름에서 우리가 기륭하복을 말할 때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어떤지, 나의 자식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어떤지, 요런 이제 육친 관계가 편안히 잘 자리 잡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 육친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재성이다, 어머니는 인성이다, 친구, 동료, 나를 포함한 여기에 무리에 속하는 자들을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우자는 재성 또는 간성, 여자 입장에서는 간성이 되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재성이다. 그리고 자녀도 뭐 식상 또는 간성, 이런 새로운 용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비경겁재, 식신상간, 뭐 간성, 재성, 인성, 요런 이제 육친의 용어 정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육친의 용어가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기준을 목으로 뒀을 때 얘가 나겠죠? 나를 포함한 형제, 자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겁은 비경과 겁재의 줄임말입니다. 자, 내가 목일 때 얘네들도 목이겠죠. 여기에는 이제 형제 자매가 소속이 되고 친구 동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비견이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겁재라고 부르냐 하면, 나를 기준으로 내가 간목일 때 여기도 간목, 이렇게 음양이 같죠. 목으로서. 이러면 비견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간목일 때 을목이 있을 수 있죠. 음양이 다르죠. 목은 목인데 음양이 다르면 겁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오행이 나와 같고
음량이 같다. 이를 우리는 비견이라 합니다. 겁재는 오행이 나와 같으나 음량이 다르다.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견겁재가 생해주죠. 목생하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얘를 우리는 식상이라고 부르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낳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육친상으로는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요 위치에 있는 거를 식상이라 부르고, 식신과 상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내리자면 목생하에서 내가 생을 해주는 거죠. 내가 생해주고 음양이 같다. 얘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간목이에요. 기준이. 그러면 내가 하니까 병화나 정화를 생해주겠죠. 내가 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러면 식신이 되고, 내가 생을 해주는데 음양이 다르게 생해주는 거는 상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해주나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생토 되어지는 얘, 내가 이렇게 극을 하는 위치에 있는 이 토라는 얘를 우리는 재성이라고 불러요. 육친 관계상에서는 아버지죠. 내가 이렇게 극을 하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되는 요 자리, 얘를 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편재, 정재로 나누어집니다. 편재는 음양이 일단 나랑 같을 거고요. 오행이 다른데 내가 극을 하는.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극을 하고 음양이 같다. 이를 우리는 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재는 내가 극을 하나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은 화생토 되어지고 나를 극하는 여기 입장에 있습니다. 토생금 되어지고 금극목해서 나를 극하죠. 얘를 우리는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육친 관계로는 나를 극하는 입장에 있는 자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편간, 정간이 있습니다. 자, 정의를 내리자면 나를 극하고 음양이 같다. 자,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겠죠? 얘는 양이고 음이죠. 경금과 간목과의 이렇게 음양이 같은 거를 편간이라고 하고요. 정간은 음양이 달라요. 나를 극하되 음양이 다르면 정간이라고 합니다. 나를 극하나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수의 입장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나를 이렇게 생해주죠. 나를 생해준다. 요걸 우리는 육친의 용어로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에도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습니다. 자, 인성은 나를 생해준다. 그런데 편인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겠죠? 임수는 양이고 계수는 음이죠. 수생목 되어질 때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생해준다. 여기에 음양이 같다. 이것을 우리는 편인이라 하고요. 나를 생해주되 음양이 다르다. 이를 정인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계속 비겁이다, 식상이다, 식신이다, 상간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에 의미가 담긴 숫자가 있어요. 이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